자, 오늘은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라서 달라지는 세제 혜택이란 주제의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임대사업 생각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좀 세금을 줄여갈 수 있을지 그 팁을 알려주십니다.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뭐 지금 사실 뭐 무주택자들인 경우에는 뭐 정말 로또 청약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렇죠. 가점이 지금 높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쪽으로 해서 이제 뭐 투자의 길이 또 이제 많이 열려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자 이제 유주택자, 그러니까 주택을 이미 갖고 있는 분들인 경우에는 주택 수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내가 다주택자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다주택자, 내가 지금 현재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주택을 늘렸을 때 만약에 주택임대사업이라는 게 없다라고 하면 사실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낸다라는 거, 주택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유주택자, 내가 이미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또 하나의 로또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절세 혜택이 많기 때문에 자, 뭐 9.13 대책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찾아보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면서 뭐 6억 원 이하인, 더더구나 뭐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신축,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혜택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해서 내가 정말 득이 되는 그런 절세 팁들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이 등록에 따라서 혜택이 있고 없고가 또 차이가 나고, 뭐 이게 9월 13일 이전이냐 이후에도 차이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오늘 꼼꼼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첫 번째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취득세죠, 취득세. 자, 집을 사게 되면 뭐 내게 되는 세금이 당연히 이제 취득세가 될 텐데요. 자, 일단 기존 주택으로 등록을 하신 분들, 자, 제가 지금부터 기존 주택이다라고 하는 거는 2018년 9월 14일을 기준해서, 그렇죠. 2018년 9월 14일 전, 그러니까 2018년 9월 13일 이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지금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날짜 꼭 기억을 하시면서 아, 내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했다. 그러면 내가 기존 주택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9월 14일 이후에 했다. 이렇게 하면 요 아래쪽이 되니까 요 부분들을 챙기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존 주택, 그러니까 13일 이전에 취득한 그 주택이 되겠죠. 자, 일단 신축이면서, 그렇죠. 신축이면 가능하죠. 자, 그리고 공동주택만 취득세는 되겠습니다. 자, 결국 무슨 얘기죠? 구축, 내가 이미 지어진 집을 사서 주택임대사업 등록해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다라는 거고요. 새로 짓는 집, 이게 뭐 분양받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자, 공동주택, 그러니까 단독주택,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다가구 주택이라는 거는 방은 여러 개가 있죠. 뭐 원룸이 20개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다가구 주택, 그러니까 단독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라면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없겠고요. 자, 공동주택, 내가 조그마한 하더라도 뭐 주거용 오피스텔이든 다세대 주택이든 어쨌든 간에 이것이 분리된 공간들을 가지고 있고 소유권이 따로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건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자, 신규이면서 공동주택 여기만 해당이 되겠고, 자, 일단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0일 이내에 내가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했을 때 해당이 되겠는데, 자,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자,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9월 14일 날짜를 내가 지워버려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기존 주택을 등록을 해도 가능하고 지금부터 사는 집들을 등록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주택임대사업을 등록을 한다라고 하면 옛날 집이든 지금 집이든 무조건 해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주택임대사업을 등록을 하면 무조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조건들을 만족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취득세를 가장 많게는 뭐 100%까지 다 뭐 감면을 해주죠. 자, 그렇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 주로 2억 원 이하가 잘 없죠, 보통.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반적으로는 200만 원 이상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85%의 감면을 받는다. 특히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뭐 취득세가 4.6%나 되니까 어마어마하죠. 약 한 2억 5천 정도만 된다고 해도 취득세가 거의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 중에서 85%를 감면받는다 그러면 엄청난 거죠. 850만 원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더더구나 9월 14일 이후에 지금 현재 취득을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다만 등록을 안 하면 그렇죠. 못 받는 거죠. 네, 그래서 등록을 했을 때 혜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산세 한번 볼까요? 자, 재산세 같은 경우에 기존 그러니까 뭐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집 등록을 하면 자, 공동주택이면서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2가구 이상 자, 이런 거죠. 재산세는 오히려 내가 주택임대사업을 등록을 하는 것들 집이 많으면 많을수록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채만 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안 주지만 내가 오히려 두 채 이상 했을 때 또 굉장히 특이하죠. 일반적으로는 다주택자들에게는 세금 혜택을 오히려 줄이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다주택자 그러니까 이왕 주택임대 사업을 할 거라면 두 주택 이상 했을 때 혜택이 더 크다라는 거죠. 재산세 감면 혜택이 100%까지 있다라는 요 부분도 우리가 챙겨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재산세에서는 아까 취득세에서는 다가구 주택 혜택을 안 줬잖아요. 자, 그런데 재산세에 있어서는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도 혜택을 줍니다. 똑같이. 자, 그런데 주택이 그러니까 만약에 원룸 기준 했을 때는 자, 방이 만약에 20개라 하면 방 20개가 전부 다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더더구나 이거는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것도 가능하다. 자, 결국 이런 거죠. 지방세인 취득세하고 재산세인 경우에는 현재도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상 9.13 대책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어쨌든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등록인 경우에는 불가능하지만 자, 취득세하고 재산세 이렇게 지방세는 여전히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지금 현재도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일반으로 종부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기존 주택을 등록을 했을 때 수도권 같은 경우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여야 되겠습니다. 전용 면적은 이제 85제곱미터 이하.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등록 조건에 되어 있는 거니까 어쨌든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면서 85제곱미터 이하. 이거는 이제 9.13 대책 때 이렇게 이제 축소가 된 부분이 바로 종합부동산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일단은 2018년 9월 14일 그 이후에 이제 취득한 것은 불가능하다는 그러니까 현재는 만약에 취득을 해서 등록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혜택을 볼 수 없는 거지만 내가 그 이전에 이미 사둔 집을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한다라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도 가능한 거라는 거. 없어진 게 아니라 새로 산 집은 안 되지만 기왕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주택임대사업을 등록을 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자, 다만 4월 1일 이후에 한 경우에는 8년 준공공 임대만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4년인 경우에 해줬는데 자,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되는 거는 9월 13일 이전에 취득을 했으면서 이것이 6억 원 이하 85제곱미터 이하면서 이것이 8년 준공공 임대로 신청을 하면 현재도 가능하다는 거 요 부분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요것도 미등록인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임대소득세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드려야 되겠죠. 자, 기존 주택인 경우에 그렇죠.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주택 요거는 뭐 무조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죠. 내가 집이 딱 한 채가 있는데 이 집을 그냥 내가 살지 않고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300만 원이 나오든 400만 원이 나오든 어쨌든 간에 내가 1주택인 경우를 등록을 하면 비과세라는 요 부분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또 하나가 요 부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분리과세라고 해놨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2천만 원을 기점으로 해서 소득세가 그러니까 월세 받는 게 1년에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대상자라고 하고요.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과세,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내가 이제 다른 소득까지 이제 같이 해서 과세를 하는 건데, 내가 만약에 월세 받는 게 2천만 원 이하다, 이렇게 따져 보면은요. 자, 필요 경비율. 자, 임대 뭐 사업을 하면서 경비가 이제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가 2천만 원을 벌었는데 여기에서 60%, 그러니까 뭐 0.4만 하면 되겠죠. 자, 60% 1,200만 원은 빼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800만 원만 벌었다고 보는 거죠. 2천만 원을 실제 벌었지만.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기본공제 400만 원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400만 원을 또 빼주고 나면 400만 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400만 원에 대해서 분리과세인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14% 단일세율이 적용이 되죠. 자, 그럼 400만 원에 대해서 14%의 단일세율이 되면 뭐 계산을 해보면 약 한 1년에 56만 원 정도의 내가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자, 이것도 또 깎아주는 거죠. 뭐냐면 공제액 400만 원에다가 세액 감면 혜택이 최대 75%까지. 자, 그러니까 뭐 4분의 3을 깎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56만 원에서 또 세액 공제를 해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내는 거는 약 한 14만 원 정도만 내면 되는, 뭐 이렇게 분리과세인 경우에는 굉장히 혜택이 많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종합과세인 경우에도 최대 75%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꼼꼼히 봐야 되겠습니다. 자,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도 임대소득세는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지금 보면은요. 9월 14일 이후에 우리가 뭐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이런 또 엄청난 혜택, 취득세 감면 혜택,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 이 부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미등록인 경우에도 1주택인 경우에는 뭐 무조건 해주는 거죠. 자, 분리과세인 경우에 그렇지만 필요경비율을 60%를 안 해주고 50%만 해주고 공제액도 200만 원을 해주는데, 중요한 건 세액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75%까지 깎아주는. 요게 지금 불가능하고요. 자, 종합과세인 경우에 또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양도세로 넘어가면요. 자, 양도세에서 중요한 게,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양도세 거주주택,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라는 바로 그 부분이 되겠는데, 자, 기존 주택 등록을 하면은 공시가격 6억 원이 하면서 5년 임대 이상, 그러니까 단기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거주주택,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2년 동안 거주를 했다라면, 자, 집이 내가 5채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채는 내가 살고 있으면서 2년 동안 거주해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그대로 갖췄죠. 근데 이 나머지 집들에 대해서 지금 4채에 대해서 주택임대사업 이 조건에 대해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서 내가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한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집이 5채라고 하더라도. 자, 어쨌든 이 부분이 굉장히 큰 혜택인데, 이것이 중요한 거는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직까지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요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등록인 경우에는 뭐 당연히 불가능하니까 뭐 등록을 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게 되겠고요. 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혜택이었는데, 이것은 자, 기존 주택을 등록하면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규정이 들어왔죠. 예전에는 85제곱미터 이하면 무조건 됐었는데 이제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였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소액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8년 4월 1일 이후에 등록한 경우에 8년이 이제 또 늘어. 예전에는 뭐 4년 짜리도 해줬는데 이제는 8년 준공공 임대만 해주면 된다는. 자, 결론적으로 이제는 혜택을 보려면은 대부분이 6억 원 이하면서 85제곱미터 이하면서 8년 준공공 임대, 이게 거의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이렇게 양도세 중과 배제는 안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존 주택은 유리하지만 신규로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좀 불가능하다. 미등록하면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또 이거예요. 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안 해주지만 바로 요 부분,
자,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장기 보유 공제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자, 기존 주택 같은 경우에 최대 70%까지 당연히 가능하니까 뭐 이거는 가능한 거고요. 자,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도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면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가 되더라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70%까지 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양도세가 굉장히 준다는 거죠. 중과를 하더라도 70%까지 또 깎아주니까. 그렇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혜택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미등록이면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건강보험료 깎아주는 거 있죠. 주택임대사업하면 주택임대사업을 해서 건강보험료가 올라갔다라고 하면 기존 주택인 경우에도 4년 임대로 하면 40% 깎아주고요. 8년 임대하면 80% 깎아주는데 이것 또한 9월 14일 이후에 취득을 한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점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지금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대로 해주죠. 또 뭐 건강보험료 그대로 해주죠. 임대소득세 그대로 해주죠. 취득세, 재산세 감면 그대로 해주죠. 아직까지 엄청난 혜택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주택임대 사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주택임대 사업을 했을 때 많은 혜택들이 있고 또 그것이 꼼꼼하게 어떻게 되는지 또 1가구 1주택 거주 요건을 내가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내가 다주택자라고 해서 내가 주택수를 늘린다고 해서 내가 투자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겁낼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보고 투자를 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